안녕하세요. 성기 3번 경제의 양성기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는 6.25 한국 전쟁이라는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역사가 쓰인 날이었는데요.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1950년 6월 12일이 한국은행의 창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한국의 중앙은행은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이 사진은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910년대 조선은행의 모습인데요. 광복 후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창립된 지 13일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시에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한국은행 역사에서 찾은 정보로는요, 당시 전쟁 비용을 조달하고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정해지자 물가가 안정되게 힘을 쓰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경제 용어들을 공부하면서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해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중앙은행이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사로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한국에 한국은행이 있듯이 영국에는 잉글랜드은행, 프랑스에는 프랑스은행, 일본에는 일본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등이 나라별 중앙은행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예금 지급 준비금을 예금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또 정부의 국고를 출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정하고 양적 완화 정책과 같은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금리 정책의 기능을 하기도 하죠.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수입 또는 수출을 비롯한 모든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외화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연방준비제도이사인 것처럼 한국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제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5명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총재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총재와 부총재는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 나머지 금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이준열 총재이십니다. 보이는 이 사진은 한국은행 총재이시자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시죠. 여러분, 오늘 뉴스에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을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던데요. 이 연준에서 양적 완화 정책의 테이퍼링을 앞당기면서 금리가 오를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경제를 위축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절약과 절제 카드를 꺼낼 때가 된 것이죠. 플라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을 절제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절제의 힘을 배우는 청소년 경제 지식 채널. 야, 너도 부자 될 수 있어.